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새벽 5시 6분입니다. 아이고, 클립 어떡합니까? 네, 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미치겠다. 진짜 웃을 수도 없고. 연세가 저랑 비슷하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 그냥 저 또래, 형님, 동생 하는 그 나이실 때 있을 것 같은데, 어리신가? 그래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차트를 예상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 예상을 하는 순간 계획을 많이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사실 차트가 크게 볼 게 없어서 뒤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매매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뒤에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시는 뉴스가 너무 질이 좋아가지고 이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항상 꼭꼭 올려주시거든요. 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는데 여러분들 뉴스는 알고 계셔야 되죠, 그렇죠? 네. 뭐 그쵸. 저 봅시다. 이렇게 워너스트랙님의 약간 정치적 성향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네. 중국 히토류 무기와 몸집 분리기 통폐합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네요. 히토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거 알기로는 반도체에 중요한 원자재던가 우리가 이게 이 녀석이 그죠, 유리 제조, 우리 반도체 유리 관련된 거고,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를 조금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중국 사람들 싫어하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미지가 안 좋죠. 저도 이제 중국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원래 정말 우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파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뭐 지지하는 사람 딱 있습니다. 그냥 저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딱 그 부분을 좋아하고 어쨌든 외긴 사담인데 아무튼 찐끼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그 중국 자국의 국뽕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좀 빠져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사실 여부 딱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한국이 더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학생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도 그렇고 공국 공정도 그렇고 일단 중공의 교육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걔네들을 우리들과 설득할 수 있게끔 자꾸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 안 통한다라고 하지만 의외로 되게 성실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착하고 순하고 의외로 단순하고 순수한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과 다르게 좀 야같다는 느낌이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맨날 쏟고 다니고 애들도 많거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잘 섭외를 해서 우리 한국 역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역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물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졌는데 아마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죠. 그거는 중국이 미국을 먼저 압박을 했나? 이게 왜, 난 순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빡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이 정말 너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 정치만 키우면서 우리에게 피해를 또 많이 줬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네들이 싸우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저 여기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중국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넘어가는 구분이죠. 뭐, 일단 뭐 내부적으로 뭐 하는 이제 그 데모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거야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 당권에선 잡는 건 시진핑이 이제 영림하는 건 확실시 됐고 지금 미국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바이든보다는 중간 선거가 이제 그 공화당 쪽으로 힘이 좀 많이 실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공화당이 이길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힘이 좀 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이제 공격적인 그런 것들보다는 좀 이제 한불 꺾이는 시장이 내년부터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꺾인다는 게 이제 하락이 꺾인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게 급등락이 있으려면 핵전쟁 정도 말고는 전쟁 말고 동북아의 전쟁, 대만과 중국과의 실제 물리적 전쟁 그리고 또 러시아 핵전쟁 제외하고는 그런 많은 건수는 아직은 없어 보인다. 이렇죠.
피해자 상품 싣고 캐리션 컴퓨터 누긴다. 드론 배송 본격화. 뭐 좋은 얘기네요. 그죠? 하얀색을 그거 리튬은 중요한 자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 자재고 이제 리튬을 대체할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리튬 물건은 아직 당분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뭐 이건 넘어가고 자 이건 뭐 현대차 이제 미국서 백악관에서 만난다라는 부분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자 가격이 깡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가격이 깡패다. 근데 코인이 무조건 싸지는 건 좋지 않은가요? 대표적으로 루나가 있죠. 루나 여러분들 루나 뭐 몇만 원 하던 거 떨어졌다고 풀매수했다가 빵 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루나 2만 원어치 샀습니다. 3만 원어치 샀나? 주식 조각됐어요. 쫄리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건 가치 상실로 해서 하락이 되는 거는 그건 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그 휴지 조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돈 주고 사는 개념이라서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만도 못한 거지.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되잖아요. 더울 추울 때 불이나 떼면 불이나 뗄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싸지는 건 무조건 좋은 거다. 대표적으로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ARM이라던가 이런 그 기업들이 또 적극적인 투자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남들 다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삼성전자 실제로 52,000원에서 56,700원까지도 반등했었고 과거에 이제 55,000원 반등 얘기 들었을 때 62,000원까지 반등했었어. 충분히 두 번의 익절할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풀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가 이제 카드가 얼마 있다가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공매도로 지금 많은 돈을 벌어갔으니까 헤지 펀드들이 아마 공매도 금지가 나오면 걔네들도 그 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양을 하면서 물량을 실제 물량을 채워야 되거든. 그래서 다시 그 반등 형성돼서 삼성전자와 7만 전자까지는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달러 대고 매도 좋습니다. 달러는 팔아도 되는 지점이었어요. 환율이 좀 잡친 게 달러를 팔아서 그랬었나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뚫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두 번 정도 더 남았으니까 어쨌든 제가 그 엔딩 다이고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형태는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은까지는 못했거든요. 주세가 깨지는 것까지 확인해야 돼서 어쨌든 내년이나 내년에는 1,300원대는 무조건 볼 거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 거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장 버티기 힘든 거지. 연준 비둘기도 최저금리 5% 염두에 신앙선 9.2% 솔솔솔. 진짜 미국 이게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이게 저는 여러분들 이게 더 싫을 수 있겠지만 얘들은 그냥 뭐라고 해야 그냥 그냥 죽이니 쌀이니 그냥 두들 패니 이런 그냥 대단히 그냥 대놓고 하잖아. 되게 좀 야갔어. 이게 더 싫어 이게. 작년만 해도 연초만 해도 월 금리 인상 예정 없다 이러면서 그런 거 하다가 이제만 해서 난리치잖아. 우리는 딱 봐도 예정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정도면 얘들은 그냥 입만 열면 구라라는 얘기거든요. 입만 열면 진짜. 그 정도 되겠네요.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도 세무조사 착수 그렇다고 하네요. 네이버가 좀 차트 쪽으로 조금 나왔던 부분이고, 자 여기 나오네요. 코스피 200 공매도 코로나 쇼크의 최대다.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가 많이 먹었을 텐데, 근데 실제 현물이 없었는데 공매도 치기 힘들거든요. 외국인 물량 던지면서 공매도 하는 거라서. 그쵸. 어쨌든 공매도 금지가 머지않아 나올 겁니다. 얘네들이랑 한패라고 봐야 되거든. 쟤들 돈 쳐먹고 설거지 해주고 돈 떼껴 먹고 공매 다시 풀어주고 다시 현물 챙기게 해주고. 네. 그렇죠. 자, 주택담보대출 확 줄어들었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돈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못 돌려받은 종사보증금 최대 1,000억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파트 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지? 나는 알고 있었어. 내가 바보, 많게는 반토막까지 빠질 거라 그랬잖아요. 많게는 적어도 30% 정도는 빠질 거라고. 뭐 정말 안 빠지는 동네도 20% 빠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저가형 아파트로 가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자꾸 뒷북을 쳐요. 그죠? 아이고 어떡하노. 얘들아, 아이고 얘들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말 차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트레이딩 뷰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보여드렸나요? 네, 제가 엔딩 다이고널 형태를 보여드리는 형태. 뭐 어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수렴이 진행돼서 하방을 한번 보고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가면 이제 좀 안 좋아집니다.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아니면 살짝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빠진 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확실한 거 하나, 항성 조세가 약해져 가고 있다. 뭐 환율이라는 게 워낙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뭔지 그래서 약해진다는 말을 한데 못 해놓고 언제부터 빠지는데 몰라 나는. 그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 두 번 더 한다는, 이자 더 준다는데 달러 사겠지 뭐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더 쪼그라들겠죠 뭐. 안 그랬어요? 이자 준다는데. 그치.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요게 무너져야 진짜 추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한 개는 깨졌죠. 그치. 요거 한 개 깨질 때 우리가 또 달달하게 먹었잖아. 나도 그때 달달하게 먹었는데 뭐 안 그런가요? 그럼 이제 큰 게 남았죠. 요 큰 게 다 차세 요게 깨져야 돼요. 그리고 추세가 약해지고 있죠. 이걸 타고 가다가 지금 밑으로 가고 있잖아요. 노란색 타고 있잖아요. 좀 추세가 약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네. 좋아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혼조세가 형성이 될 것이고, 뭐 꿀렁꿀렁 하다가 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알 수 없어. 이게 굳이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조금 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금리 인상하고 여기서 금리 인상하면 거의 끝날 거예요.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금리가 올린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금리 인상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매수를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주식을 팔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정된 금리 인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코인 같은 경우, 잡코인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이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름값은 뭐 왔다 갔다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이럴 때는 좀 몸살리는 게 상책입니다. 자, 그렇게 되겠고, 뭐 실버, 골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죠, 실버. 그렇죠? 실버도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물가가 다 오르는데 금값은 안 오르고 있다고요. 이거 폭등해야 되거든요. 이거 물가가 오르는데 안 오른다고? 지금 우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이후에 이만큼 올랐고요. 그죠? 이건 이제 78년도에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쵸? 이건 그것도 이렇게만큼 올랐고, 그러면 얘가 반등을 하고 조정을 주고 나면 뭐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지. 여기 빠진다는 건 이제 달러가 이제 귀해지면서 빠지는 부분이 될 거라서 한국 돈은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만, 이거 운 좋으면 저는 이 정고점 넘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뭐 2030년대에서 정고점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장투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드린 종목은 아마 대놓고 잘 맞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뭐 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코스피, 나스닥도 볼까요? 나스닥 요즘 증시라고 해놓고 우리가 나스닥을 잘 안 보더라고. 나스닥 볼게요. 뭐가 있노? 볼게. 비트코인은 무빙이 똑같은데요. 뭐 환율이 딱 디커플링 움직이는 거고,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나스닥이 환율보다 비트코인보다 좋아 보이나요? 저는 비트코인보다 더 안 좋아 보여요. 그쵸? 나스닥은 이 추세를 넘기기 전까지는 쳐다보지 않을 거고요.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여기 사실 이렇게 그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기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리고 있겠습니다. 날봉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78.6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 등장할 만한 그런 위치였고요. 그리고 위치였었습니다만 아직 뭐 강하게 반등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9,000대 여기가 좀 강하게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링크든. 그래서 일단 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있잖아. 그러니까 9,000대가 신뢰성이 높아진다. 9,000대를 올 신뢰성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9,000대에서는 큰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한 봄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그렇고요. 뭐 작은 그림에서 봤을 때는요, 작은 그림 봐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쵸? 꿀렁꿀렁꿀렁꿀렁. 이제 그 나스닥도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갔냐? 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일단 1900 정도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도 1900장대를 열어두고 계셔야 한다. 1900이 온다 안 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여러분들 막 비싸서 더 빠질까 못 사는 분들 1900 온다고 살 수 있을 리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과거 3000 넘었을 때 더 갈까봐 안 팔았던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물릴 줄 아셔야 돼요. 적당히. 그 적당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이게 뭐 그때 코스피 5천간이 난리쳤던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 그냥 안 볼 거다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정도 말씀드리고 여기도 말씀드리고 여기도 말씀드리고 여기도 말씀 2300, 2400 그 정도 말씀드리고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2200은 제가 별로 달갑게 보지 않고 1900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쵸? 어디 갔나? 근데 이제 이 코스피가 이제 움직일 68, 618이죠. 2200은 반등 나왔네. 근데 아마 요 1918 요 사이 요 정도까지는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바로 돌리긴 좀 무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그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대우량전은 버티고 아마 그런 좀 삽스러운 애들이 좀 밀고 떨어지면서 아마 떨어지는 지수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넘어가죠. 비트코인도 사실 볼 건 별로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도 뭐 아주 잠잠한 수렴 파동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이쁘죠? 네, 많이 올랐죠? 이렇게 보면 모르는 것 같지도 않지. 한시간사도 보면 많이 올랐을 거야. 그죠? 익절 관리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익절 관리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적당히 들고 적당히 파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 적당이라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아마 오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매매를 왜 여러분들이 못하고 힘들어 하는가. 자, 비트코인 흐름입니다. 어쨌든 뭐 추세는 넘어가고 있고 지금 역시나 뭐 결결결결 그리고 있습니다. 한 방에 쭉 터지는 것보다는 일단 시간을 좀 버텨야 되는 흐름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거래가 조금씩 붙고 있다라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긴 합니다. 그죠? 거래가 좀 붙고 있다는 건 이제 어쩌면 그 매집이라고 할까요? 그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매집이 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좀 단호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매집이 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지는 간바닥 더 파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닥이 제가 예전부터 그려놨던 게 인력 파동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14,000불까지는 일단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 왜 30% 매수하라 그러냐? 그냥 가면 익절 하려고 반등하는 거 그런 거야. 가능성이 있다는 건 올 것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점이 나중에 이 저점 이탈되면 18,000달러가 깨지면 그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응해야 되는데 망했네. 녹화 뜨느라고. 아이고. 여러분들 제가 녹화 뜨느라고 한 10만원 넘게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아유 참네. 아유 몰라. 진짜. 아무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왔을 때
여기가 뭐 제가 요 정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오지 싶은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빠질 수도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한 번은 볼 거예요. 내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를 여기랑 14,000달러 또는 28,000달러 둘 중에 하나를 볼 거예요. 둘 다 볼 가능성이 크다 볼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변동성 내년에 좀 물이 좀 들어올 거거든. 그래서 그거 생각 좀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뭐 차트가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 가지고 어떻게 예상을 하겠어요. 그죠? 다만 이게 분봉까지 넘어가면 볼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오늘 공부방에도 역할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반등에 대한 모습, 조정에 대한 모습 여러 가지를 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 전체 상승에 대해서 61.8% 요거 매수 잡아야 되는데 말씀드렸고, 요것도 여기 정도를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와서 제가 여기서 롱쳐서 수익을 좀 먹고, 지금 이제 요쪽이 소대 정찰은 아니고 한 소대 병력 정도가 좀 물려 있어요. 손실 날 것 같아요. 뭔가 다시 토해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여기서 가지 하려고 했었어야 됐거든. 여기서 하려고 했거든요. 뭐 아니면 여기서 깨지면 혼자 하지 뭐. 그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익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을 꼭 하는 순간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유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두 템포의 비중을 좀 조절해가면서 조금 담았다가 조금 많이 담았다 이렇게 비중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매매 이력을 보면 여기서 롱을 걸어놨어요. 체결을 걸어놓고 있다가, 그렇죠? 이 밀어가면서 정찰병 걸어놨다가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롱을 잡아서 수익을 바꾸고 나서 여기서 쇼스로 스위칭했다가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으로 스위칭해서 여기 수익을 막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손실 좀 당시에 그 원화로 치면은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먹어서 50만원 가로 채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뚫리면 이게 상승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거래가 팍 폭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위칭을 하고 여기서 물량 다 빼고 나서 정찰만 딱 남겨놨었어요. 정찰만 딱 남겨놓고 빠지죠. 정찰을 전 남겨놓는 건 되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특징 그냥 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마진을 쓸 수 있는 그 배율이 약 2만 몇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2,500개에서 2,000개 사이를 남겨놓습니다. 여기서 반등하더라고. 여기서 반등. 제가 예수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요걸 보고 요쯤에 다시 롱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익절을 하고 또 정찰을 남겨놓습니다. 제 특징이에요. 그걸 계속 남겨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갈까봐 이걸 못 팔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남겨놔요. 그리고 빠지면은 내가 정확하게 또 본전 이하로 갈 수 있는 타점을 정확하게 지켜요. 무슨 말이냐면 시드가 100이라는 비중이 있으면 저는 여기서 10만큼 쓴다는 거예요. 10만큼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 일단 수익이 꽤 많이 났던 걸 여기 옮겨서 비트코인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10만큼값 계속 남겨둬요. 그러면 상방이 무리할 필요 없는 거니까 상승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 포지션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그냥 뭐 1배 10% 오를 거 11% 먹으면 그냥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난 만족스러운 거야. 그렇게 때 무리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반등 나서 무조건 일절 관리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일절 관리 하라고 말씀드렸던 자리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신 분들은 여기서 왔다 돌아와서 손해가 절대 날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 손해가 났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 그죠? 파셔야 돼요. 근데 남겨두세요. 고스까지 좀 중요해. 남겨두세요. 내가 그냥 날 버리고 가는 게 아쉬운 만큼 그래도 아쉽지만 에이 그래 끈앞풀만 잡고 있으면 되지 뭐 하는 그 심리적인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 자리에서 요 남겨놨다가 여기 반등하는 거 보고 왜냐면 618이거든 이게 618인데 이 전체 사이즈 제가 제일 메인으로 보는 게 얘입니다. 여기서 보는데 618인데 안 된 상태에서 약간 안 된 상태 반등하다. 요 내가 좀 좋게 보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여기서 롱 잡아서 익절하고 또 정찰 박아놨어요. 그러면은 익절을 하고 정찰 박으니까 평단은 계속 낮아지죠. 그리고 내가 수익이 계속 생기고. 그래서 지금 요 정찰병을 구하려고 여기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탈출을 했었어야 됐는데
딴짓 하느라고 발주를 못하고. 왜냐면 요게 요것도 재밌습니다. 우리가 공부방에 찍어 올려드렸는데, 잠시만요. 네, 38점이에요. 그쵸? 이 하락에 대해서 하락 지분의 618, 요걸 제가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이게 신뢰수 높게 보고 무조건 팔았었어야 됐어요. 이거 무조건 팔아. 재상승했다. 왜냐면 여기가 이 되돌림이 61.8을 넘어서는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상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펄스도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팔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요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단타를 치는 게 886이거든요. 886인데, 뭐라고 할까? 요 반등 포인트에서 여기가 뭐라고 할까? 요 길이가 2% 이상 되면 제가 픽을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아이고, 지금, 이거 조정 때문에 손실이 상당하겠는데? 아이고, 깨져버렸는데. 왜냐면, 녹화하느라고?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랍니까? 이거 어떡하노? 10만원. 10만원, 이거 886이거든요. 10만원 공개해드려야지. 이거 쪽팔려서 공부 이런 거 공개 잘 안 하는데. 한선도 이렇게 해요. 사람이 언제 다 걸겠습니까? 손실 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여기 886이거든. 대충 봐도 886이잖아요. 그래서 886이라서 한 번 더, 요 자리를 한 번 더 버텨보겠다. 올해가 여기다 매수를 아까 깔아놓을까 고민했었는데, 하나 다 철수했죠. 요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거 깨지면 선절해야 되겠다. 진짜로. 세트 해놓고 자버릴 겁니다. 그러면. 막 10만원 뭐 얼마 되겠다. 뭐 67만 77. 크지 10만원. 그죠? 네. 열심히 알뜰 살뜰 벌어야죠. 네. 아무튼 그렇게 계획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알트코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알트코인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손실이 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 원화 알트코인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2,740만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싸졌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외국 쪽도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그쵸? 좋아요. 빠질 수도 있지 뭐. 금리가 오르고 이자도 오르고 있으니까. 해서 항상 이 금리랑 그 디커플링 보여드릴까? 여기 786, 780 다 2번 흐름으로 간다고? 그럴까? 이거 보여드릴까요? 지나간 거니까 좀 보여드려도 되겠죠. 왜냐면 사실 공부방이랑 여러분들 공개 버전이랑 차이가 시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네. 자, 1번과 2번을 그려드렸거든요. 근데 2번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 그럴까? 그랬지. 저는 1번이 더 예뻐요. 1번이 제가 설계하고 있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시면 네, 다시 볼까요? 네. 어때요? 아직은 모르겠죠. 그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어떻게 1번을 가는지 2번을 가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 똑같은데 모양이 두 개가 다 그냥 여기서 조정 받고 여기서 받고 조정 받으면서 꿀렁꿀렁 거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녀석이 깨질 때가 중요해요. 요 녀석이 깨질 때. 그리고 좀 다 작은 그림 요거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가 좀 중요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에 금리 인상 이벤트는 이제 또 자이언트 스텝이 좀 유력하니까 그게 좀 크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달러가 비쌀 만큼 비싸졌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끌려 올라가는 각도가 여기처럼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한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확신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리 그 달러를 가지고 저평가된 우리 한국 주식이나 혹시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도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봐봐요. 네. 제가 예전에, 이걸 참,
에이다는 쳐다보지 마세요. 이건 거의 뭐 카카오예요. 그래서 쳐다보지 마시고. 이오스도 이번에 제가 단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참 그래 좀. 그러니까 과연 이걸 다 파셨을까, 이렇게 계좌 관리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이 갔다 오면 저는 이거 무조건 수익으로 마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사서 손실 나는 거는 네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정찰만 박아 놓는다니까. 여기 손절 주고. 아 그건 그럴 수 있어. 그건 이해해. 아이고 목숨줄 달아주나요? 재밌네. 아무튼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 헤데라죠. 헤데라라는 종목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 사행성이 반등이 좀 나오네요. 오케이. 자 봅시다. 헤데라가 주봉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요. 주봉 보고 괜찮아 보여 샀다 거래가 들어오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사는 순간 내가 어떻게 손절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하는 순간, 그러니까 사기 직전에 계획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배제하고 우리가 차트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 뭐 파동, 패턴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크게 상승할 종목인가요? 지금 당장 상승할 종목 상승할 수는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하지만 뭐가 믿을만 하냐면 여기 거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전체 거래량에서 중간들은 한 50원, 60원대에 대한 지지선이 강력할 것이다. 여기도 좀 투명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지선이 굉장히 강력할 것이다 라고 좀 이걸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83원이잖아요. 조금 높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얘가 만약 헤데라라는 종목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배탈을 만들고 반탄을 만들어주면 100원 찍고 또 밀려 나와서 다시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볼펜 이렇게 쭉 줍히고 주지고 뽑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가잖아요. 24년부터 가면 얘는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 제 말은.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죠? 이게 시나리오란 말입니다. 바닥을 원판마다 더 파더라도 바닥을 더 파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아까 5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가치가 있다고 가정하고 합시다. 헤드라가 스캠이 아니다. 스캠이면 얘기는 달라져요. 스캠은 그냥 루나야. 그냥 0 되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스캠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구름대를 이렇게 나중에 뚫어서 제끼고 적혀서 양봉대를 만들고 뚫고 올라가게 되면 2025년, 2026년, 27년 정도에는 얘는 500원, 600원, 700원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사가지고 올라갈 거다? 그럼 모르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려고 하면 안 되죠. 그쵸.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마셔하셨던 분이 올 연말에 대출을 갚으셔야 된대요. 1월 달에. 그럼 23년 1월 달에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어떻게 알아, 이게. 제 눈에는 얘 아직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정찰만 박아놨어. 이거 50만원치 샀거든요. 계좌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50만원치를 사가지고 저는 안 팔았어요. 50만원, 뭐 몇만원 손해보는 거, 50만원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 없어. 그냥 치킨 몇 마리 덜 먹으면 돼요. 뭐 여자친구한테 그 데이트 좀 못하고 부모님 용돈 좀 적게 드리면 돼요. 좀 알잘살도 살면 되는 부분이고. 제 평당이 여기거든요. 87 정도 돼요. 나도 못 팔았지. 다도 똑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것은 그 많은 분들이 막 부담되는 돈을 넣어서 물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전 이거 나중에 그 내가 원하는 흐름 안 나오면 그냥 5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그냥 손절해버려요. 깨졌네 이러면 손절해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매수를 하신 순간부터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타점을 노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들 유튜브 방송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 보시잖아요. 다 보는 게 좋지만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유리할 때 잡으시더라도 이게 실패할 수 있거든. 실패 한 번 했을 때 여러분이 계좌가 박살나는 걸 방지하셔야 돼요. 그 방책을 광장 마련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은 버텨야지. 헤데라 물리신 분 방법 있습니까? 버텨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참 다른 것도 한번 봅시다. 다른 것도 딱히 볼 게 없어서. 이게 뭐가 볼 게 있어요, 이게. 일곱.
움직임이 있어야 보지. 저스트가 또 차트가 나쁘지 않은데 또 이런 말 하면 우리 달려든다니까. 하지 마요. 뭐 예뻐도 하지 마요. 나쁘지 않아도. 크게 보면 이거 크게 보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이렇게 만약 250원 하던 게 40원 됐다. 거의 뭐 100토막 났다는 건 이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가치를 운운하기에는 맛이 갖는 애들이라고. 이해되시죠? 이더리움 클래식도 밝히면 못 쓰잖아. 언제까지 내가 여기 때 한번 단타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폴리곤 계좌 관리 잘 하셨죠? 그러니까 팔으라고 대놓고 말해도 안 팔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실력 안 되면 지금 시장에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죠? 자, 뭐 그렇습니다. 아르고가 오히려 좀 강하네. 아르고는 예전에 추천드렸는데 오히려 카오라가 야무지네요. 탄탄하네요. 자, 헤데라. 그리고 뭐 어쩌겠습니까? 무턱대고 올라간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떨어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한쌤은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오늘 사서 내일 오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큰 트레이더들은요. 투자자들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선물 마진러들 보시면서 막 실시간으로 막 마진하고 몇백 배, 몇천 배, 1억 벌었네, 몇억 벌었네, 뭐 몇 달 만에 그렇게 벌었다는 건 100% 사기입니다. 100% 사기예요. 99.99% 사기고요. 정말 운 좋아서 그냥 로또 맞은 듯이 그냥 운 좋아서 한번 먹은 거. 그네들 그거 뭐 100만 원이 뭐 1억 만들었다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뜨잖아요. 사기입니다. 사기. 아마 그거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깨먹었고 그걸 갖다가 레퍼럴 수도 없이 깨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저 한 사람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어요. 지금은. 왜 컨셉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봤자 참 이게 딜레마죠. 이렇게 또 저 믿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반면에 또 그런 사람들이 뭐 오히려 막 그 밑에 또 추정자들이 아유 병신 새끼라고 그러면서 바꿔서 차트쟁이가 말만 맞네 이러고 있으면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 멘탈을 여러분들이 그 제 멘탈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방송을 그냥 틈틈이 들어주시고 2023년 이맘때 1년 뒤 이맘때 사시면 그냥 괜찮을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진짜 고생하셔서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모으셔야 됩니다. 예금을 하시든 뭘 하시든 철저하게 모으셔서 그때 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모아둬 보세요. 그럼 그 뒤는 짭짤할 겁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작년부터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묻던 그때 돈을 위해서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 갈 것이다 라고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서 그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30% 정도는 물려 있으셔도 괜찮다. 뭐 어디에? 잡주 말고 알트코인들 말고 그나마 비트코인 코인은 그나마 비트코인이 괜찮고 비트도 뭐 나중에 2만 달러 밑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16,000달러도 그거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비트코인이 괜찮고 저기 은이나 삼성전자 아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뭐 순간에 계속 내등 대들면 거의 뭐 5% 10% 그냥 다 올라가더만. 근데 그 뒤가 계속 다시 거라고 하는 게 문제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천하고 20%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꼭 지키시면서 쭉쭉 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